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성형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매부리 코 라인이 울퉁불퉁하면서 코끝이 밋밋한 걸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을 개선하길 원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콧구멍이 되게 많이 노출됐고요. 옆 사진으로 봤을 때는 뚜렷한 매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짧으면서 밋밋한 코끝을 가지고 있었고, 미간 부위가 아주 약간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 높이 자체는 낮지 않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울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끔 코끝을 연장해서 길게 만들어주는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매부리를 제거하고, 매부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뼈가 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코뼈가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큼 폭이 넓은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측, 외측 코뼈 절골을 통해서 이 폭을 줄여주는 형태의 어떤 수술을 제안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부리를 제거하고 콧대 코끝 성형을 무용물 없이 진행하는 형태로 보통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였던 걸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콧끝 같은 경우에는 밋밋하고요, 약간 처져 있으면서 코 기둥의 앞부분, 우리가 비주라고 하죠. 비주가 되게 돌출돼 있고 떨어져 있죠. 짧고 꺾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각도가 되게 예쁘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환자분의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서 이 가운데 부위에다가 지지대로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장할 수 있게끔 기존의 비중격 연골에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정하지 않고 그냥 스터트 형태로 세우거나 이제 코끝을 연장을 시키는 거죠. 연장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코끝 자체를 세워서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개 연골이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삼각 포인트라고 하죠. 이 삼각 포인트에 이 연골이 앞쪽으로 다 몰려서 이동될 수 있게끔 충분히 박리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가운데에 지지대로 고정을 하는 거죠. 이 형태가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코끝 연장술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충분히 연골이 나온 경우에는 온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서 비천부에다가 이렇게 탑 싸듯이 연골로 높이를 올려주죠. 각도도 맞출 수 있고 높이도 맞출 수 있고, 연골이 부족한 경우에는 귀 뒤에 있는 연골을 이 부위나 아니면 이쪽 부위를 채취를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귀 뒤 연골이 아마 같이 추가적으로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코끝을 충분히 앞쪽으로 빼준 상태에서 이제 높이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거죠. 올려주고, 이제 문제점이 무보형물성에서 항상 생기는 게 어디냐면, 코끝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 기존의 콧대랑 코끝과 단차가 생깁니다. 수술 후에 봤을 때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꺼진 부위가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꼭 연골이식으로 연결이 매끄럽게 될 수 있게끔 이제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보통 각도 표현을 할 때 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각도가 지금 이 각도로 변동이 됐죠. 앞쪽으로 빠지면서 변동이 된 걸 여러분들이 바로 모양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코끝의 밋밋한 부분들과 길어지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옆에서 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면에서도 콧날개도 약간 모아지기 때문에 콧날개가 모아지면서 콧구멍이 훨씬 줄어든 형태로 변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부리 제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매부리 제거는 일반적으로 저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붓기가 빠지고 나면 다시 매부리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수술할 때는 약간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교정을 했을 때 붓기 빠지고 나면 실제적으로 딱 맞춰서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교정이 좀 심하다 보면 약간 함몰된 형태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부리 교정이 생각보다는 아주 쉽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매부리가 평평하게 잘 제거가 된 케이스죠. 여기가 뼈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연골 부위입니다. 그래서 연골 부위와 뼈 부위를 동시에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연골 부위는 칼로 잘라내는 형태로 진행하고, 뼈 부위는 끌로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아주 날카로운 걸로 뼈를 아예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부리가 제거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수술 전에는 매부리 때문에 콧대가 되게 날카롭습니다. 얇아요. 수술 후에는 이 위에 있는 얇은 부위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콧대의
그 가장 높은 부위 자체가 약간 넓어 보이는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매부리 자체는 위에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위가 제거되면 조금 더 평평하게 바뀌기 때문에 밋밋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사진상에서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내외측 절골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환자분의 뼈는 경계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콧대 가장 높은 부위이고 이 바닥 부위는 이렇게 넓거든요. 이제 그 부위가 이제 이런 형태로 폭이 줄어든 거죠. 이 정도 넓었던 코뼈가 이 경계비 바닥을 절골을 하고 모아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으면 2mm, 최소 1mm 정도는 콧대가 약간 올라가던 효과를 볼 수 있고 당연히 코뼈 넓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외측 비절골술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콧대에 매부리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넓었던 폭을 내외측 비절골을 통해서 줄였고요. 비중격 연골과 기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연장을 하고 위쪽 경계 부위도 연골 이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코 모양을 만들었고요. 지금같이 밋밋하고 짧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코가 완만한 직반 형태의 아주 예쁜 코 형태로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끝 연장 그리고 매부리 제거, 내외측 비절골술 동안 무보형물 성형으로 콧대 코끝 성형을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인스타 성형외과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다시 보는 케이스 솔루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